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스멀스멀 전세자금 대출까지 건드렸던 적은 없었어요.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규제가 됐는데도 거래가 빵빵 터진다? 이거 미친 시장인 것이죠.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겁니다. 투자 수요가 없는데 대체 가격은 왜 올라간 것이죠? 오를 수 없을 환경이었죠. 근데 올랐어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대출 규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금 조용한 상황이고 어떤 곳에선 냉기가 좀 흐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제가 이미 주의 경고를 드렸지만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스멀스멀 여기저기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침체지가 나타났다.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니까 기다리라는 등 또 확실히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시는 거 이런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막연한 불안감을 지금 조성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무슨 근거로 시장이 침체가 된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정부가 억지로 부양을 시킨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발이 한마디로 다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양시킨 시장은 원래는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인데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참 이거는 참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저와 방송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이실 텐데 실제적으로 2022년 11월 12월부터 조금씩 상승의 분위기가 나왔던 그 시점, 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던 부동산들을 보시면은요. 잠실 그리고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압구정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완전 초고가 주택들이에요. 이 신생아 특례라든가 작년에 신생아 특례는 없었지만 특례 보험자리론 이런 것들로 될 수가 없는, 살 수 없는 아파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먼저 시세가 거래가 먼저 터졌고 회복도 먼저 빠르게 됐고, 그쵸? 그러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고요. 사실상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는 별로 쓴 사람이 없어요. 매수하는데 대부분의 경기도권에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다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환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로도 사용이 됐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억지로 부양시켰던 시장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편협한 시각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상승 전환시켰던, 반등으로 이끌었던 그 지역들은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마용성, 그죠? 주요 지역들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거기다가 양천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강동구 이런 지역들에서 먼저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먼저 터졌고 지금도 여전히 시세를 먼저 끌어가고 있어서 거의 전고점을 가까이 왔거나 아예 돌파해버린 곳도 많이 있고요. 정부의 정책, 부양 정책으로 먹힐 지역도 아니었고 그렇게 시작되지도 않았고 정부도 그런 지역에 가격을 올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거래량이 감소했다. 지금 8월 그리고 9월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건 참 웃긴 얘기죠. 안 감소하는 게 더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대출 규제를 이렇게 조이고요. 그죠? 갑자기 되던 대출이 다 안 되도록 하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건드렸던 적은 없었어요. 어떤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린 거는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느 예고도 없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차치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갭 투자자들을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아무 하등 상관없는 서민들의 대출을 막았다라는 것이 이거 엄청난 것이고요. 이런 환경이 되는데 어떻게 거래가 막 빵빵 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시장이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긴장되고 뭔가 이상한데 잠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대출의 분위기를 좀 읽어보고 해야겠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거래량이요. 사실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하락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거래량이 재작년 2022년 말 700건, 서울 아파트 기준 700건 거래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00건, 뭐 2000건 이렇게 올라가면서 2500건을 넘냐 마냐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던 시장이 작년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게 6000건 넘어고 7000건 찍고 그리고 9000건 가까이 간 겁니다. 엄청난 거래의 증가가 나왔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은 과거에 주택시 증가가 없던 시장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말 되게 재밌는 건 너무 수치 하나에 집중하시는데요. 뭐 15,000건 이상 돼야지 우리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다. 지금 취득세 중과가 됐던 시장과 안 됐던 시장을 어떻게 똑같이 놓고 보시니까 집 두 채, 세 채 사고 네 채 사도 되는 시장에서 집을 사는 것과 지금은 한 채 사면 규제 지역은 두 채 때 중과예요. 세 채 사면 무조건 중과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금 있는 거 내가 더 사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에요. 대체해서 그냥 차라리 이걸 뭉쳐서 똘똘한 걸로 가야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장인데 그때와 지금 거래량이 동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7,000건, 8,000건이요. 과거 10,000건, 15,000건, 9,000건 찍은 15,000건 거래량이라고 거의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폭발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과거에도 15,000, 6,000건 찍고 나면 거래가 좀 주춤했어요. 왜냐? 거래가 그만큼 터진 만큼 시세가 올랐거든요. 매가가 다 오르고 호가도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수하기 부담되는 시점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한두 달 정도 거래량이 좀 줄어든 채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매수에 나서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다시 거래가 증가하고 그런 것을 계속 우린 과거부터 반복해 왔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 다만 지금 그렇게 거래가 약간 주춤하려는 8월에 들어와서 주춤하려는 환경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하게 들어와 버리니 8월, 9월 들어오면서 9월달 좀 제가 볼 때 거래가 좀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8월 거래량은 그렇게 줄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거래량 다 계속 보고 있는데 서울은 이제 상대적으로 6월보다 좀 못 미치는 거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약간 주춤하다가 지금 9월 들어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멈칫한 상황이긴 한데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래야만 건강하게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규제가 되는데도 거래가 빵빵 터진다? 이거 미친 시장인 것이죠.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분위기이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투자 수요가 없다. 투자 수요가 없어서 이제 상승을 못한다. 이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참 헛웃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2022년부터 2023년 계속 하락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셨던 주장 아닙니까? 거래량과 더불어서 투자 수요가 없어서 실수요자들은 집값을 올리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오른 건 그럼 누가 올린 겁니까? 실수요자가 올린 겁니까? 실수요자가 집값을 올리지 못한다는데 왜 실수요자가 올렸죠? 그리고 투자 수요가 없는데 대체 가격은 왜 올라간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은요, 지금의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올린 게 맞지만 실수요자 앤드 투자 수요자인 겁니다. 잠실 아파트 살려면 잠실은 무조건 실거주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압구정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27억을 주고 지금 집을 사고 있고 115억을 주고 집을 사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집의 가치를 알고 있어서 내가 현재 거주를 하지만 그 가치의 확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집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라고 해서 투자 수요가 무조건 투자 수요 단순히 투자 수요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요인 투자 수요 그리고 실거주를 위해서지만 집값이 오르게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를 것을 알고 사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할 색깔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실거주하는 사람은 실수요자고 갭으로 사는 사람은 투자 수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갭으로 사는 분들이요. 실수요자예요. 내 집을 팔고 나는 월세 살아요. 갭으로 강남 그리고 마포, 성동의 아파트 산단 말입니다. 당분간 여기 살다가 조금 더 자산을 모아서 입주할 거야. 집값이 오르니까 그 전에 더 오르기 전에 사놓고 나중에 입주할 거야. 이런 분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럼 투자 수요입니까? 실수요자입니까? 명확하지 않은 지금 수요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이지만 투자의 색깔을 갖고 있는 투자 수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고 반포에 55억, 60억짜리 아파트 거래되는 거 그분들이 가격이 앞으로 정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을 사겠습니까? 미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자금을 투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안 되는 것들이 남들에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지금 하락론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값은 올랐어요. 사실은요, 2023년부터 반등이 시작돼서 오른 우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요, 이게 더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오를 수 없을 환경이었죠. 근데 올랐어요. 저도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오를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냐? 일단 전셋값이 너무 심하게 빠졌고요. 전셋값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긴 한데, 왜냐면 매가까지 끌어내렸고요. 그때 당시에 전세사기 이슈가 이 시장이 굉장한 크게 시장을 강타했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또 높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동결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대출금리의 환경은 조금 좋았을지 모르지만 과거 저금리 시장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도 굉장히 높은 대출을 어떤 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뚫고 기준금리가 또 저렇게 높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또 높은 가격에 또 사고, 그래서 거의 전고점까지 왔다. 어떤 지역들, 어떤 단지들은 말이죠. 이게 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뭐 전쟁 터져 미사일 날아가고 거기에다가 뭐 미국의 국채금리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되는 시장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집을 사는 건 좀 너무 무서운 일인데 라고들 생각하셨던 분들은 집을 안 샀지만 다른 분은 샀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회복을 하고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시장에 온 것입니다.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주 자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집값이 오를 것입니다라고 작년 초에 이미 그렇게 1월에 얘기를 드렸던 것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일단 첫 번째는요, 가격이 너무 크게 떨어졌어요. 물론 가격이라는 거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죠? 짜장면 값이 앞으로 2만 원이 될지 3만 원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오를 거니까. 그렇지만 이 짜장면 값이 갑자기 2,000원 하면은요, 6,000원 하던 게 7,000원 하던 게 2,000원 하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졌던 시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단계 급락했던 시점은 97년도 IMF 때와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점 딱 두 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급락은요, 2008년이 아니라 1997년도 IMF,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도 사태 때만큼 정말 크게 떨어졌다고요.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이죠. 나라가 부도 사태에 임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을 샀던 겁니다. 자, 거래가 어디서 먼저 터졌어요? 잠실에서 먼저 터졌죠. 잠실의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샀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집을 샀냐? 잠실의 S에 20평대 사시는 분이 30평대 집 샀고요. 리센치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샀고요.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사신 분들은 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 가격에 대한 흐름을 읽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가격에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에 와 있는데 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회복했던 거죠. 그리고 올랐고. 자, 그런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요,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뭐가 부족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수요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40년까지 가구 수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급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이 저기 지하에 곰팡이 쓴 집도 집이고, 또 이제 거의 살 수 없는 환경인 집들도 집이겠지만 사람들이 선호한 집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그것도 막 엘리베이터 지하로 주차장 연결 안 된 거 안 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도 지하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좀 주차장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은 조식도 됐으면 좋겠고 수영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예요? 신축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한데 그게 왜 그러냐?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신축이 별로 없어요. 공급이 신축이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올해 올파포, 내년에 이문희경 그리고 장위 이 정도에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대량으로 나오고 물론 곳곳에 더 물량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그거 지나고 나면 대규모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죠. 그 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비 사업을 막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어떤 진행이 어려웠고 또 지금 공사비 인상 문제로 또 힘들고 이런 환경들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 집은 부족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가격이 올라왔던 곳들을 보면은 지역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프라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라면 새 아파트 먼저 올랐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선호하고 그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올랐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계속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 공급 부족하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부족해지면 전세값이 오르고 또 월세도 오르고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 전세가 먼저 회복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은 공급에 대한 문제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매수는 안 하지만 그럼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매매를 하든 자가로 매매를 하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그 중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거기서 공급이 부족하면 어딘가 하나는 튀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올랐던 거예요. 전세가 오르고 그리고 월세가 오르고 거기가 또 그러면서 매매가 오르고 이런 환경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죠? 금리는 계속 동결이지만 이거 계속 할 수는 없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내릴까 그 타이밍,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를 뿐 금리는 내릴 거야. 특히나 미국 상황 지켜봤는데 이제는 뭐 베이비컷이든 피컷이든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건전한 어떤 금융 건전성을 좀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내수의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는 인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회복을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데요. 제가 그 이야기는 추석 명절 당일날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에 대한 대출금리,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대출 규제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상승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근거 그것도 역시 다음 추석 당일날 라이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오늘 말도 좀 빨라졌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물론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 도래해 있는데 이러한 악재가 터져서 난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께는 저도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오래 갈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좀 슬기롭게 넘어가시길 바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이 놓여있는 요 약간의 지금 걸림돌들은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대출 어떤 내 환경이 지금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냥 마음이 괜히 혹시 지금 이러다가 하면서 초조하시거나 동하시거나 마음이 동요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음 라이브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조금 마음의 방향을 좀 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고 마음의 어떤 동요도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내용들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석날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하고 즐거운 그런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들의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